쑥좌훈 찜질방의 비밀. 53세 수지는 거울 앞에 섰다. 중년의 나이지만 관리한 덕분에 여전히 탄력 있는 피부와 우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극심한 갱년기 증상과 만성 요통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던 중 동료의 추천으로 쑥좌훈 찜질방 힐링 스파를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55세의 남자 관리사 준혁을 만나면서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저는 이곳 대표 관리사 준혁입니다. 목소리부터 달랐다. 중저음의 부드러운 음색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185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큰 키에 넓은 어깨, 단정하면서도 남성적인 얼굴. 55세라고 하기엔 너무 잘 관리된 외모였다.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에 목소리가 떨렸다.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어요? 갱년기 증상이 심하고요. 허리 통증도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전문적으로 케어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준혁의 미소가 따뜻했다. 첫인상부터 강한 신뢰감이 들었다. 먼저 상담실로 가시죠. 준혁이 앞서 걸었다. 군인 같은 바른 자세와 안정적인 걸음걸이. 뒤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갔다. 상담실에서 자세한 증상을 설명했다. 준혁은 진지하게 경청하며 메모했다. 수진 씨 상태라면 쑥좌훈과 함께 전신 경락 마사지를 병행하는 게 좋겠어요. 경락 마사지요? 네. 혈액순환을 돕고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거예요. 특히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죠. 그런데 남자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불편하시면 여자 관리사를 배정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15년 경력의 전문가고 특히 중년 여성 케어에 특화되어 있어서요. 준혁의 자신감 있는 말투에 왠지 모를 끌림이 있었다. 아니에요. 선생님께 받고 싶어요. 스스로도 놀라운 대답이었다. 좋습니다. 그럼 편하게 관리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실로 안내받았다. 은은한 조명과 아로마 향이 감도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중앙에는 쑥좌훈 의자와 마사지 침대가 놓여 있었다. 먼저 갈아입으실 가운이에요. 속옷만 착용하시고 입으시면 됩니다. 준혁이 부드러운 면 가운을 건네주었다. 손이 스치는 순간 묘한 전율이 흘렀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53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가운을 입고 거울을 보니 얇은 천 사이로 몸의 곡선이 은은하게 드러났다. 준비되셨어요? 네. 관리실로 나오자 준혁이 부드러운 미소로 맞았다. 먼저 쑥좌훈부터 시작할게요. 여기 앉으세요. 특수 제작된 의자에 앉았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가운을 정리해 주었다. 그의 큰 손이 스칠 때마다 피부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아래에서 따뜻한 쑥 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복부를 감싸는 온기가 편안했다.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다행이네요. 20분 동안 이렇게 계시면서 몸의 긴장을 푸세요. 준혁이 옆에 앉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묘한 안정감이 들었다. 수진 씨, 결혼은 하셨어요? 네. 아들 둘 있어요. 다 대학생이에요. 그렇구나. 저도 딸 하나 있어요. 대학 2학년이죠. 부인분은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요.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준혁은 젊은 시절 운동선수였다가 부상으로 은퇴 후 재활 치료를 배우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20분이 지나고 쑥좌훈이 끝났다. 이제 마사지를 시작할게요. 침대에 엎드려 주세요. 침대에 엎드리자 준혁이 가운의 등 부분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맨등이 드러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계세요. 준혁의 따뜻한 손이 등에 닿았다. 오일을 바른 큰 손이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적당한 압력과 리듬감 있는 손놀림. 전문가의 손길이었다.
여기가 많이 뭉쳤네요. 엄지로 꾹꾹 누르는 지압. 아프면서도 시원했다. 작은 신음이 절로 나왔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시원해요. 준혁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허리, 옆구리, 골반 부위까지. 전신의 경락을 따라 막힌 부분을 풀어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이완되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깊은 이완감이었다. 마음까지 편안해졌다. 뒤집어 누워주세요. 순간 당황했다. 안면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타월로 가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준혁이 큰 타월로 상체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팔과 다리를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여기 종아리도 많이 뭉쳤어요. 준혁의 손이 종아리를 주무르고 허벅지까지 올라왔다. 가운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민감한 부위까지 드러날 것 같았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사실 불편한 게 아니라 묘한 감각이 밀려오고 있었다. 몇 년 만에 느끼는 낯선 감정이었다. 1시간의 관리가 끝났다. 오늘 첫 관리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시원한 건 처음이에요. 다행이네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꾸준히 받으시면 확실히 좋아지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할게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서 준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이 깊었다. 왠지 더 오래 보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준혁이 생각났다. 그의 목소리, 손길, 미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일주일에 3번씩 찜질방을 찾기 시작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진짜 이유는 준혁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수진 씨,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준혁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수진 씨가 꾸준히 관리 받으신 거죠. 매번 관리를 받을 때마다 준혁과의 대화가 길어졌다. 서로의 일상, 고민, 취미까지 공유하게 되었다. 수진 씨는 주말에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거나 남편이랑 드라마 봐요. 선생님은요? 저는 주로 혼자 등산하거나 독서해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요.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준혁의 눈빛에 쓸쓸함이 스쳤다. 1달쯤 지났을 때 관리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준혁의 손길이 더 깊어지고 오래 머물렀다. 오늘은 좀 더 깊이 풀어드릴게요. 네. 준혁의 손이 허리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평소보다 더 민감한 부위였다. 여기가 가장 막혀 있어요. 풀어드려야 해요. 네. 좋아요. 손길이 점점 깊어졌다.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선 느낌이었다. 호흡이 가빠졌다. 수진 씨, 혹시... 준혁이 말을 멈췄다. 네? 아니에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원하고 있었다. 이 손길이 계속되기를. 그날 이후로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관리사와 고객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다. 3장. 2달째 되던 어느 날, 준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수진 씨, 오늘 마지막 고객이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관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평소보다 긴 시간 동안 관리를 받았다. 준혁의 손길은 더욱 세심하고 부드러워졌다. 수진 씨. 네? 요즘 제가 이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여기서 만날 때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가슴이 쿵쾅거렸다. 저도 그래요. 위험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숨길 수가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준혁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다. 수진 씨. 네. 이대로 괜찮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더 이상 관리사와 고객이 아니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준혁이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몇 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미안해요. 제가 선을 넘었네요.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 후로 관리 시간은 우리만의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고객으로 예약하고 문을 잠근 후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수진 씨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준혁이 속삭였다. 저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53세라는 나이가 무색하네요. 55세인 선생님도요.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다. 준혁의 건장한 체격과 단단한 근육. 운동선수 출신답게 완벽한 몸이었다. 그의 품에 안기면 세상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요. 우리는 마사지 침대에서 하나가 되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감정.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함이었다. 수진 씨 사랑해요. 저도요. 위험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몇 주 동안 우리의 비밀 만남은 계속되었다. 마지막 고객 시간을 이용해 사랑을 나누었다. 오늘도 당신을 보니 행복해요. 준혁이 나를 안으며 말했다. 저도요. 당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3개월째 되던 날, 남편이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여보, 요즘 너무 자주 찜질방 가는 거 아니야? 응?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건데. 일주일에 3번씩이나. 효과가 있잖아. 많이 좋아졌잖아. 그건 그런데. 뭔가 이상해. 뭐가? 요즘 네가 달라진 것 같아. 표정도 밝아지고.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눈치챈 걸까? 기분 탓일 거야. 몸이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진 거지. 그런가?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다. 그날 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조심해야겠어요. 잠시 만남을 줄일까요? 싫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들키면 안 돼요. 우리는 더 조심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한 달 후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다. 평소처럼 준혁과 관리실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옷을 벗고 침대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수진 씨 사랑해요. 저도요. 오빠. 언제부턴가 준혁을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계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누구예요? 제 딸이에요. 딸요? 네. 갑자기 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아빠, 어디 계세요? 잠깐만. 지금 관리 중이야. 준혁이 황급히 소리쳤다. 급하게 옷 입으세요. 우리는 서둘러 옷을 입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빠, 문 잠겨 있어요. 왜요? 응, 지금 마지막 고객 관리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준혁이 나에게 속삭였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빨리요. 하지만, 빨리요. 들키면 안 돼요. 나는 황급히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차에 타서 한참을 떨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 그날 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괜찮으세요? 네. 무사히 나왔어요. 딸분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용돈 받으러 왔다가 간 거예요. 다행히 아무것도 눈치 못 챘어요. 휴. 정말 놀랐어요. 저도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요. 네. 하지만 우리 모두 느끼고 있었다. 이 관계는 언젠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걸. 일주일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 찜질방 주인이 준혁을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준혁 씨, 요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다른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떤 고객은 특혜를 받는 것 같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누가 그런 말을. 마지막 예약 시간을 항상 같은 사람이 독점한다고요.
그리고 관리 시간도 너무 길다고. 수진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준혁 씨, 혹시 그 고객과...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주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 씨,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주인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 고객들이 수진 씨 특혜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대요. 그럼 어떡하죠? 당분간 만남을 자제해야 할 것 같아요. 싫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들키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준혁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2주 동안 만나지 못했다. 매일 밤 준혁 생각에 잠 못 이루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준혁만 생각났다. 참을 수 없었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보고 싶어요. 딱 한 번만 만나요.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못 참겠어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알겠어요. 내일 밤 10시에 찜질방으로 오세요. 모두 퇴근한 후에. 알았어요. 사랑해요. 다음 날 밤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 여보, 친구 만나고 늦게 들어올게. 이 밤에? 응. 친구가 고민 상담 좀 해달래.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준혁을 만나야 했다. 밤 10시 찜질방에 도착했다. 불이 꺼진 건물이 음산해 보였다. 뒷문이 열려 있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니 관리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 씨. 오빠. 우리는 달려가 서로를 끌어안았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침대에 누워 사랑을 나누었다. 평소보다 더 간절하고 뜨거웠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수진 씨,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저도요. 오빠 없인 못 살아요. 우리는 밤새 서로를 탐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건물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경비원들이었다. 큰일 났어요. 준혁이 황급히 말했다. 어떡해요? 빨리 숨으세요. 우리는 서둘러 옷을 입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찜질방 주인에게 불려갔다. 수진도 함께였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주인이 화를 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불륜 장소입니까? 말문이 막혔다. 준혁 씨, 당장 그만두세요. 네. 그리고 수진 씨,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우리는 고개를 숙였다. 밖으로 나와 서로를 바라봤다. 미안해요, 수진 씨.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일주일 후,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진 씨,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준혁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수진 씨, 제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이요? 이사 가기로 했어요. 다른 도시로. 네? 충격이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여기 있으면 계속 수진 씨 생각만 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수진 씨에게도 좋지 않아요. 오빠, 수진 씨는 가정이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제가 그걸 망칠 수는 없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도 떨렸다. 저도 수진 씨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수진 씨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어요. 저는 그걸 파괴할 수 없어요. 준혁이 내 손을 잡았다. 제발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남편분을 다시 사랑하세요. 못해요. 이미 오빠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거예요.
언제 떠나요? 다음 주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만나면 또 무너질 것 같아요. 오빠, 수진 씨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세요. 준혁이 일어섰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준혁은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나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카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준혁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남편이 걱정했다. 여보, 어디 아파?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찜질방도 안 가고. 무슨 일 있어? 그냥 효과를 다 본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다. 진실은 말할 수 없었다. 준혁이 떠나는 날 몰래 찜질방 앞으로 갔다. 멀리서라도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었다. 오후 2시쯤 준혁이 짐을 싣고 나왔다. 딸과 함께였다. 아빠,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실 거예요. 그래야지.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으로 듣는 목소리였다. 차에 타기 전 준혁이 주위를 둘러봤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나는 건물 뒤에 숨어서 지켜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차가 출발했다. 점점 멀어지는 차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았다. 안녕, 오빠. 사랑했어요. 준혁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힘들었다. 매일 밤 그를 그리워하며 울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사실 나 알고 있었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뭘 알고 있었는데? 찜질방 관리사랑 네가 그런 관계였던 거. 머리가 하얘졌다. 어떻게? 친구가 우연히 봤대. 너희 둘이 밤에 찜질방에서 나오는 거. 여보, 처음엔 정말 화났어. 이혼하고 싶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생각해봤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부부관계도 소홀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여보,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을 여자로 봐주지 못한 게.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그래도 당신이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나를 안아주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품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나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상담도 받고 함께 여행도 다녔다. 준혁 생각은 여전히 났지만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어느 주말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 갔다. 옷을 구경하다가 화장실에 가려는데 누군가와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준혁이었다. 수진 씨. 오빠. 둘 다 얼어붙었다. 준혁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준혁의 딸이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왔다. 여보, 왜 여기서? 남편도 준혁을 알아봤다. 당신이. 순간 긴장감이 흘렀다. 안녕하세요. 준혁이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남편도 차분하게 대답했다. 딸이랑 쇼핑 나왔어요. 아버지, 가시죠. 준혁의 딸이 재촉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준혁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그 사람 보니까 어때? 힘들어요. 솔직하네.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해? 아니요. 하지만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에요. 그럴 거야.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남편이 이해해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그날 밤 남편이 또 다른 고백을 했다. 여보, 사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나도 한때 다른 여자를 좋아한 적 있어. 깜짝 놀랐다. 언제? 5년 전쯤. 회사 후배였어. 그래서 고백도 못하고 그냥 지켜봤어.
그 사람은 결혼했고 남편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신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우리 둘 다 완벽하지 않았어. 여보, 그래도 우리 이제 정말 서로만 보고 살자. 약속할 수 있어? 네, 약속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포옹이었다. 1년 후,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발신이 넘는 편지였다. 손으로 쓴 글씨를 보는 순간 알았다. 준혁이었다. 편지를 펼쳤다. 수진 씨에게 잘 지내시죠?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수진 씨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수진 씨와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53세 중년 여성이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수진 씨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따뜻함.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망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떠난 이유가 궁금하셨을까요? 사실 제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희귀병이라 서울의 대학병원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 씨를 떠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딸의 치료가 더 급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면 수진 씨가 더 마음 아파할 것 같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딸은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서울의 한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쑥좌훈 찜질방에서 수진 씨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립니다. 53세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던 수진 씨. 관리를 받으며 조금씩 밝아지던 모습. 그리고 사랑에 빠져가던 우리. 마사지 침대에서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들. 서로를 탐하며 나눴던 뜨거운 밤들. 모두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수진 씨, 부디 행복하세요. 남편분을 사랑하며 사세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딸을 잘 키우고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좋은 친구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준혁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준혁에게도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남편이 다가왔다. 무슨 편지야? 옛날 친구한테서 온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거짓말이기를 바랐다. 그래. 답장 쓸 거야? 아니요. 안 쓸 거예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안녕, 준혁. 2년이 흘렀다. 55세가 된 나는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매주 데이트를 하고 함께 운동도 한다. 대화도 많아졌다. 가끔 쑥좌훈 찜질방 앞을 지나칠 때가 있다. 그곳은 이제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다. 준혁과의 추억이 있던 공간은 사라졌다. 준혁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가끔 궁금하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는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걸 안다. 아들들은 잘 자라서 이제 취업 준비 중이다. 남편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한다. 나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가르치고 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53세의 나는 준혁과 사랑에 빠졌었다. 뜨겁게 사랑했고 아프게 헤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알게 되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 남편의 존재가 감사하다는 것,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지. 준혁과의 사랑은 한때 내 삶을 뒤흔들었지만 결국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다. 여보, 행복해? 응, 행복해. 진심이었다. 창밖을 바라본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 안는다. 같이 산책할까? 좋아. 우리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선다. 저녁 공기가 상쾌하다. 멀리서 쑥 향기가 난다.
어느 집에서 쑥떡을 찌는 모양이다. 그 향기에 잠시 추억이 스친다. 하지만 곧 사라진다. 이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산다. 남편과 나란히 걸으며 생각한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한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55세의 내가 53세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이다.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실수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았잖아. 그것으로 충분해. 저녁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남편이 차를 끓여준다. 여보,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 둘이서. 좋아. 오랜만에 여행이네. 응.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남편과 여행 계획을 세운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다. 밤이 깊어간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본다. 감사한 하루였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준혁, 어디서든 행복하길 바래. 딸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를.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한다. 수진, 너도 행복하자.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눈을 감는다. 평온한 잠이 찾아온다. 꿈속에서도 미소 짓는다. 쑥좌훈 찜질방에서 시작된 금지된 사랑. 그것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아프고 뜨거웠지만 결국 나를 성장시킨 경험이었다. 이제는 새로운 페이지를 쓸 시간이다. 남편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 인생은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계속 걸어간다. 앞을 향해 희망을 안고.